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모두 두루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민생탐방도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했고 등등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선거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다짐과 정견들을 간단하게 좀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지역구에 출마를 하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문윤택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윤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제주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 위기라는 말을 하면서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안은 뾰족히 딱 부러지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결책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실 듣기 좋은 허황된 말들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 삶의 현장을 근거로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세금 도둑일 뿐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밖에 벌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임금도 챙겨주지 못하는 편의점 사장님은 우리들 친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과 대기업의 탐욕, 불공정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자책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친구와 이웃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양극화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 위기 등 대전환의 시대에 복합 위기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내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제주에는 제2공항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같이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증을 거쳐 도출된 대안을 도민들에게 내놓고 도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노형동에서부터 10개 동, 4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절박한 서민들의 눈물, 분노, 갈등은 그저 민원이나 불평, 불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쟁이 아니라 희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낡은 정치를 그대로 따라가며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지금까지 정치인에게 도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욕들을 실컷 제가 다 먹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씩 받고 가겠습니다. 오늘 정치 신제품 문윤택이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권력 의지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을 위한 진보 정치라는 새로운 전환을 말하려고 합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현실 정치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의 출마는 문윤택 개인이 아닌 새 정치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도전입니다. 더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정치의 무기력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그 경험은 지겹게 우리가 했습니다. 패거리 정치, 혐오의 정치, 서로 끌어내리는 정치는 이제 걷어치워야 됩니다. 저 정치 신제품 문윤택이 새로운 서민 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2024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 갈아치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전기료와 난방비 폭탄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똑같은 이름들, 똑같은 공약들만 난무하는 그런 선거를 바꿔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서민 중심의 진보 정치 시대의 새 장을 열어내겠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 총선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 때면 맨날 보던 그런 후보자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아들, 딸, 후배들을 바라봅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구태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서민들을 저 정치 신제품 문윤택이 대변해 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대다수가 처한 현실은 다음 세대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이고 제주의 미래입니다. 다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염병처럼 퍼진 냉소와 패배주의를 걷어내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는 바로 서민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싸움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니 모든 것이 단지 정쟁으로만 비춰질 뿐입니다. 저 정치 신제품 문윤택에 대한 선택은 서민 중심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나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서민 중심 지역 경제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낡은 정치 세력들이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점부터 잘못된 오만한 정치입니다. 오만한 정책입니다.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관점부터 잘못된 기성 정치인들의 태도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민금융대출 법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은 대출마진 이익이라는 단물에만 취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정부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를 환급해 준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처를 치유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공하는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씁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공금융의 역할을 우체국 금융대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체국도 여느 금융사처럼 예금, 적금,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입니다. 얼마든지 법률 등으로 그 공공성을 강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 부분을 공익적 대출 채널로 사용한다면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숨골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사채나 고금리 등을 이용하는 평균 금액이 8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1천만 원 금리 2%로 즉 월 17,000원의 이자로 조건 없이 대출해주는 법률을 만들어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열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의 인구는 69만 명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 1개의 구 정도, 송파구 1개 구의 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대출 시범지구로 선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법안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발 우체국 금융대출이 전국의 서민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 기대하는 최소한의 이유입니다. 서민경제가 돌아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동맥경화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대출을 통해서 제주경제, 서민경제,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대출 정책은 사회안전망 점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17,000원, 한 달 17,000원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연대하면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17,000원마저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송파 세모녀 자살처럼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야 사회적 관심을 의식하며 잠시 복지정책을 운운하는 신용을 하다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정치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체제가 요구하는 너무나 뻔뻔한 미래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결코 다르지 않을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정되어 있는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사직생 이순신 장군의 결기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뒷배로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치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뒷배로 여기고 일을 시키는 당당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도민에 대한 바른 정치 태도와 강하고 건강한 선함을 가진 정치인이 이긴다는 정치개혁의 첫 발을 저 정치 신제품 문윤택이 내디딥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행복을 위한 삶이 되는 복지제주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채찍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절실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윤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기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신제품 이렇게 나오는데 신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신제품의 장점은 어떻게 예, 첫 번째 그 기존 정치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상호 교환하는 등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정치인 혼자서 강매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제품이라고 하면 구매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좋은 신제품의 장점들을 알려내고 더 접촉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국민들이 민주당을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딱히 시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해낸 게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되고 민주당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도의원 다수,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입니다. 도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그 기대만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도민들은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혼자 동분서주 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 정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고 패거리 정치하지 않는 새로운 신제품이 정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없는 대출 법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체국이 대출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안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예전에 저희들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금융 얘기할 때 그때 기본금융 정책을 제가 일부 짰는데 그때 제가 찾아낸 게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 요 얼마 전에도 4천억 정도를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체국이 수익을 찾을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하는, 지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법률로 강제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위태롭거나 힘들 때는 우리 세금으로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고금리로 돈잔치하는 그런 시중은행들이고 지금 뭐 그 법률로 어떻게 강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체국은 그 정부 산하기관이고 공공성을 강제낼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 우체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노영건 기자회견에서 네. 오영훈 지사를 그냥 축에 세웠습니다. 축혀 세운 건 없는데. 그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 도민을 뒷뒤로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치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다 싸잡아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꾼을 위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정치인이 필요한 건데 선거 때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렇게 큰 세력들이 만약에 제주도의 공공의 역할을 했다면 그런 큰 단체나 조직들이 하다못해 플러긴이라도 매월 했다면 제주도 환경이 달라졌을 텐데 한 번도 결합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결합해서 세과시를 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뭐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뒷배라고 표현했던 내용은 다시 돌려 말하면 아까 제가 돌려 말씀드렸지만 정치꾼을 위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 필요한 이제는 좀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의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지나간 유행가가 계속 반복해서 선거 때만 되면 도민들한테 들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게 바꾸려면 희한하게 국민의힘으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뭐 다른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가 산적한 문제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저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가 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빈곤한 저소득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미래 먹거리 뭐 하나만 하십니다. 아니 저는 미래 먹거리는 이 향후에 공약으로 제가 하나씩 이제 그 제안을 해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 오늘을 견뎌야 내일이 있는 건데 오늘을 견디는 게 저는 복지의 기본적인 그리고 공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금융은 잠깐 숨통을 트이는 거지만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제주도 내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시중 은행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에 본점을 두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주도 서민들의 소비가 그 이익들이 중앙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내는 방안들을 먼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 지역 화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제주도민의 숫자가 단순하게 70만 정도라고 보지 않고 1,500만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1년에 대충 1,500만 정도가 온다고 보면 그 경제 규모가 작지 않은데 그게 다 제주도에 남지 않고 그 이익들이 다 중앙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단도리를 하고 좀 순으름 경제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서 가장 제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1,300만 지금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 가는 게. 네. 그럼 제주가 이게 몇 년 동안 더 망가질 건데 네.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경제부터 이게 다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어찌됐든 그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됐던 게 저는 정부 지원이었다라고 봅니다. 지방교부금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 소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아와야 될 예산들조차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제주도의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소리들, 이런 아우성들이 지금 중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만 제대로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으면 최소한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공공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소외 문제도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지역 소외가 정말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장관이 할 때 그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토부와 환경부에 자료를 내놔라. 자료가 정상적으로 검토가 그러니까 자료가
작성이 된 것이냐, 제대로 용역이 된 것이냐를 요구했는데 제주도 제2공항 근 7조 원이 들어가는, 그거의 10배가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국토부 환경부의 자료 요구조차, 한 장의 자료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갈등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떳떳하게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가 정말로 정확하고 타당하다면 제2공항 갈등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엉터리고 숨기고 무엇인가 미심쩍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이상한 조건 걸고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국회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공항 반대라는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아직 시간은 많다. 시간은 많으니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차곡차곡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 지금은 제2공항 얘기가 나오면 진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찬성파냐 반대파냐로 내용과 무관하게. 그래서 술 마시다가도 찬성 그러면 나 말 안 해. 반대 나 말 안 해.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문제가 지금 그 공청회까지 해서 뭐 평평하게 그냥 뭐 찬반 의견들이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의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도시 절차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기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정말 타당하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뭐 공청회까지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저는 반대가 우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이러저러한 말 안 되는 논리로 다시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민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행정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그때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 끝나고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조건을 걸면서 다시 원희룡 지사는 조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지사가 꾸렸는데 지사가 꾸리지 말았든가 꾸렸으면 그거를 따르든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저희들 그때 백서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백서를 발간할 이유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공론화조사위원들이 상당히 그때 화가 났었고 기자회견도 있고 저는 칼럼도 그에 관해서 쓰고 어떻게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뭐 이미 서울의 봄이 1200만을 넘길 정도로 지금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체제와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메시지는 어찌됐든 서민 생활, 그다음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들이 앞으로 좀 더 크게 나가게 하려면 맨날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지만 그게 밖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조금 더 큰 몸짓으로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서민 경제의 숨통을 최소한 숨통만이라도 뭐 잘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숨통만이라도 튀어서 오늘을 버텨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으로 우체국 금융을 꺼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인인 저의 메시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전에는 저희 공천을 하게 되면서 경선 자체를 못했잖아요. 네. 4년 전에 출마를 하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전략 공천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경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 다른 주 현역 의원까지 포함해서 네. 세 분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경선에서 이 신제품 얘기 말고 네. 이 차별화해서 이렇게 그 필승 전략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게 미시라면 그렇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시대 대전환이 그러니까 그 뭐 시대 대전환이라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가 아까 그 회견 내용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물론 뭐 국민의힘도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서민 중심의 서민 경제를 축으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야 된다. 그래서 서민 삶과 서민 경제를 모든 축으로 삼겠다. 서민의 벗이 되겠다. 기득권의 벗으로 선거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래서 뭐 얼마나 도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고장난 라디오 반복되는 그런 인물들보다 좀 새로운 인물로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그러니까 구조적인 고민을 하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고민하는 그런 후보도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향후 이제 제주도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정책 공약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제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것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뭐 상가 임대료 인하 네. 기억이 났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 서민금융 얘기들 들고 나오셨거든요. 네. 앞으로 2호, 3호 공약도 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기 뭐 여백이 한 줄만이라도 있으면 지금 그 윤석열 신 검찰 독재는 어찌됐든 주기종식을 시켜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 정비할 수 있는 퇴행하는 역사를 좀 앞으로 또 최소한 후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진은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한 번 더 민주당이 기대를 해주시고 기존 그 180도 무너졌던 사람들 말고 가서 잘 싸우고 좀 올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해서 그 요즘 서울에 보면 하면 신군부 독자 지금은 신검찰 독재를 맞서서 부술 수 있는 것이 신제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잘 모르서 제가 자꾸 신신 줄 아는데 저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